잠재의식은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고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록한다. 잠재의식에 어떠한 계획이나 생각 혹은 목적을 심어서 열망을 재화나 물리적인 실체로 전환할 수 있다. 열망은 믿음과 결합하게 되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잠재의식은 열망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13장 잠재의식에 대한 부분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재의식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자면 인간의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 단계로 말 그대로 의식이 있으면서도 없는 상태를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조금 생소하고 어렵죠? 조금 더 쉽게 풀이해보자면 무의식의 특징과 의식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잠재의식입니다. 의식은 오감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건, 사고를 기록하여 저장합니다. 이때 의식은 자신만의 기준 하에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계산하여 필요한 정보는 저장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하게 되면 의식 사고에 치명적인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라 불리는 망각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다릅니다. 잠재의식도 의식처럼 오감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건, 사고를 기록하고 저장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의식처럼 정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정보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두 저장하죠. 그렇다면 잠재의식에 저장된 정보는 의식에 저장되는 정보의 양보다 훨씬 더 방대할 텐데 왜 의식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것이 잠재의식이 가지는 무의식의 특징입니다. 잠재의식은 모든 정보를 저장하지만 평소에는 무의식처럼 사고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장된 정보가 필요하거나 의식하게 되면 저장된 정보를 꺼내어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흘려들었던 사소한 얘기도 필요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잠재의식에 저장되었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잠재의식이 성공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잠재의식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잠재의식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었다면 성공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알지만 이용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잠재의식은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이용 가능한 영역입니다. 아까 전에 잠재의식은 정보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은 정보의 진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재의식은 농담과 진담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힘이냐면 잠재의식은 상상 속의 현실을 실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루고 싶은 상상 속의 현실을 실제 정보로 생각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몇 번 정도의 상상만으로는 잠재의식을 이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RAS? 망각 활성화 체계가 우리의 의식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RAS는 너무나 방대한 양의 정보를 뇌에서 받아들이면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외에 불필요한 정보는 모두 지워버리는 망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몇 번 정도의 상상만으론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RAS에 걸려서 모두 지워져 버릴 테니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애기가 달라집니다. 누구나 정말 멋지고 재미있는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을 또 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한 생각은 점점 상상을 만들어내고 심하면 꿈에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그 경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웃음이 나오고 행복한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이 바로 RAS를 뛰어넘어 잠재의식에 각인된 것이죠. 나는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마치 그 경험을 할 때와 같은 착각이 들고 감정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잠재의식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단순히 의식적으로 몇 번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러한 잠재의식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열망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것 말고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고 되고 싶었던 것, 그것을 이루고 있고 이뤄나가고 있고 이뤘다는 느낌을 매일 받는 것.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로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방해해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라는 힘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이러한 열망에 의해 깨어나게 되죠. 성공은 남이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성공학은 남이 대신 공부해줄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오로지 여러분의 열망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깨어 성공으로 데려다 주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창조적 노력을 위해
잠재의식을 붙돋는 방법? 먼저 우리는 잠재의식이 존재하며 그것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열망을 물리적인 실체로 바꾸는 매개체로 잠재의식을 지닌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라. 기억해라. 잠재의식은 오로지 습관을 통해서만 유도할 수 있다. 당신에게는 아직 완전한 믿음을 가질 시간이 없었을 뿐이다. 인내하라. 그리고 끈기 있게 밀어붙여라. 저자는 잠재의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말해요. 하나는 생각과 경험의 저장고로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한지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본다는 것이죠. 잠재의식이 저장고로 쓰인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를 위해 최면을 이용하여 잠재의식에 각인된 정신적 외상을 복구하거나 법정은 증인들에게 사고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억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러한 잠재의식에 저장된 정보들은 의식에서 거르거나 망각한 생각을 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영감이에요. 이러한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심어주게 되면 좋은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되고 무한지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자신이 열망하는 일을 현실로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글로 쓰고 매일 읽게 하는 것도 상상을 현실로 실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상상을 실체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과 습관뿐입니다. 크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은 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것과 매일 자신의 꿈을 실체화시키는 습관. 이것이 잠재의식에 자신의 꿈을 각인시키는 방법이고, 잠재의식에 각인된 꿈은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온갖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책과는 다르게 왜 단 1%의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으로 가는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 말이에요. 이유는 잠재의식은 게으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삶을 다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여행하고 먹고 심지어 잠든 와중에도 잠재의식은 쉬지 않죠. 잠재의식은 쉬지 않으면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생각을 멈추지 않죠. 바로 이것. 생각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루라는 시간에도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그 생각에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생각도 존재합니다. 그 변화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한 달간 일한 보상으로 정해진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나오는 날은 출근부터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죠? 무엇을 살지 어디에 사용할지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기대하던 급여가 들어오고 얼마 뒤 문자가 날라옵니다. 카드 할부, 경조사, 공과금, 세금 등등 마치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을 것처럼 순식간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어느새 통장이 돼버린 잔고를 보고 나면 상당히 짜증나고 우울한 하루로 변해버리죠? 참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시간이 흐르는데 급여 받기 전에는 긍정적인 기분이 들었고 급여를 받은 후에는 부정적인 기분이 드네요. 잠재의식은 이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정보로 여기고 저장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생각이 강하게 저장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잠재의식에 더 강하게 각인이 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불완전한 점을 찾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타인을 볼 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먼저 눈에 띄는 것도 인간의 이러한 불완전한 심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잠재의식의 부지런함을 이길 수 없고 성공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단 1%의 사람들은 잠재의식만큼 부지런하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없으면 무엇도 시작할 수 없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생각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만들고 믿음과 결합하여 행동으로 나타나죠.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이 열망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하고 싶은 일만 오로지 생각하는 행동만으로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던 부정적인 생각은 점차 사라지고 매일 똑같고 지루하던 일상은 설레이고 기대되는 아침으로 바뀔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위해 작동하게 하라. 습관은 얼마나 강하게 반복하느냐에 따라 형성된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긴 하지만 습관 자체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결국 습관은 모두 반복적인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든다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무기력한 습관은 행동하는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 행동은 생각에서 나온다. 자신이 그렇게 하고자 생각한다면 모든 행동은 완전히 통제가 가능하다. 어떤 습관이든 당신이 바라는 대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의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게으름이 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소한 습관 때문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에 지속적인 정보를 남겨 잠재의식이 발현되게끔 만드니까요. 그렇다면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자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데 이유는 잠재의식이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결국 특정한 감정이 특정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특정한 경험을 하게 되면 특정 동작을 반복하면서 습관이 자리 잡히는 것이라고 하죠. 저자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7가지로 분류해 긍정적인 감정은 가까이 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멀리 하라고 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감정 7가지를 보게 되면 열망, 믿음, 애정, 성애, 열정, 낭만, 희망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 7가지를 보게 되면 두려움, 질투, 미움, 복수심, 탐욕, 미신, 화 등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 문제죠. 출근하고 나면 상사의 잔소리로 시작해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등으로 회사에서 치이고 그렇게 지쳐서 퇴근하면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눈 감고 일어나면 다시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문제일 수 있어요. 바로 스스로의 삶을 살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주는 업무는 여러분이 선택한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니 회사에서 평가하는 여러분의 모습도 진짜가 아닌 거죠. 내 인생인데 그 인생 안에 내가 없으니까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거거든요. 예전에 저는 굉장히 성과주의의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주어지는 업무는 무슨 수를 써서든 완수하려고 했고 결과도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모든 업무를 데이터로 대했고 그 결과 부하 직원들과의 소통의 오류로 불화가 생겼죠. 저는 회사의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무시하였고 그로 인해 직원들도 회사 업무를 기피하게 되면서 점점 성과가 낮아지게 됐어요. 저는 좋은 조건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성과를 내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직원들도 고충을 들어주지 않는 저에 대한 불신이 쌓아갔죠. 그렇게 감정이 쌓여 결국 직원들은 퇴사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에 대해 회사에서 비난을 받자 저도 퇴사를 하게 됐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직원들은 저의 진심을 몰라주고 상사는 왜 저의 애사심을 몰라주는지 그렇게 멍한 상태로 1년을 넘게 보냈어요. 그때에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다 대부분 동력이 떨어지면 원래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닌 과정에 만족하고 멈추게 됩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런 과정에 만족하려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회사에서 어떠한 직급을 달고 언제까지 버티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이죠.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회사에서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목표 매출을 100만 원을 해야 한다면 예전에는 100만 원이라는 숫자에 집중했죠. 하지만 지금은 회원과의 소통이나 운동에 대한 피드백에만 오로지 집중하고 있어요. 매출이라는 것은 어차피 소비자가 발생시키는 것이지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가 소비 욕구가 될 수 있도록 품질을 좋게 만들고 가격 경쟁력을 만들고 마케팅하여 고객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죠.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목표 매출을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라는 브랜드를 고객에게 알릴까였던 거죠.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능동적인 업무로 바뀌니 시간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업무를 하게 되었고, 매출을 고민하지 않으니 쓸데없는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더 이상 영업으로 인한 매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회사에서 정해준 성과가 아닌 저 스스로의 성과를 채우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이 제 인생에서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성과는 회사의 기준에 맞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없는 삶은 과거의 저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당연히 술 마실 일이 없어졌고, 여유로워진 아침 시간에 고객과 인사를 하며 그날의 하루 일과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 노트북을 켜고 하루 스케줄을 보며 고객과 인사하는 것이 저의 습관이 되어버렸죠. 습관은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주변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이끌고 나가세요. 주변의 평가는 그냥 의견일 뿐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온전히 스스로 삶에 의문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고 책임감을 느낄 때 잠재의식은 반드시 답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영국 시인인 세뮤얼 스마일스가 남긴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관점을 주변에서 나로 바꿔보세요. 인생의 전환점은 지금부터입니다. 효과적인 기도의 비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야 기도에 매달리거나 의례적으로 기도문을 중얼거린다. 그러면 두려움과 의구심을 가득 품은 채 기도하게 된다. 기도에 섞인 두려움과 의구심은 잠재의식에 흘러들어가며 무한지성이 이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게 된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품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너무 간절하게 원하며 잘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더 글로리에 출연한 배우 송혜교 씨가 어느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요. 뭔가를 제가 너무 원하면 항상 제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망도 너무 컸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욕심 부리지 말자. 그냥 흐르는 대로 두자. 내 거면 나한테 올 거고 내 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겠지. 그래서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없어요.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에게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죠.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해요. 모든 것을 다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초연해진다의 뜻은 어떤 현실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는 의젓한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모두 없어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긍정적인 에너지만 넘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잠재의식은 바로 여기서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기운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여드는 것이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단 한치의 의구심이나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기도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마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안 되면,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강한 확신과 자신감이 들 때 기도를 해보세요. 당신의 기도를 들은 잠재의식이 나타날 겁니다. 아이디어라는 기적으로 말이죠.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마라. 그러면 그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감사합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